안녕하세요, 풀비예요. 오늘은 반죽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소보로빵을 만들어 볼게요. 홈베이킹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반죽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빵기를 잘 사용하면 그 힘듦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반죽기는 파나소닉에서 나온 브레드 메이커인데요. 구매한 지 오래돼서 지금은 더 좋은 반죽기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빵기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정보를 찾아서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건 정확히 말하면 빵이 다 구워져서 나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죽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제빵기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도 반죽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반죽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빵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하세요? 저는 재료 중에 실온에 미리 꺼내 놓아야 하는 재료가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준비해요. 물이나 우유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빨리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는데 버터나 계란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빵을 굽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버터나 계란을 실온에 꺼내 둡니다. 오늘은 반죽에 들어갈 버터와 소보로를 만들 때 필요한 버터, 땅콩 버터, 그리고 계란을 실온에 미리 꺼내 놓을게요. 여름에는 버터가 금방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모두 계량을 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제빵기를 구매하고 한동안 이 반죽을 섞는 칼날을 넣는 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딱 고정되게 끼지를 않고 계량을 시작해서 재료를 다 다른 그릇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이 칼날을 넣고 또 재료를 옮겼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스탠드 믹서는 이 훅을 나중에 연결하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 실수를 처음에 몇 번 했어요. 반죽하는 칼날이 잘 고정되었으면 이제 버터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계량할게요. 제 반죽기는 일반 빵 코스가 있고 빵을 빨리 만드는 코스가 있는데 저는 주로 빨리 빵을 만드는 코스를 이용해요. 차이점은 일반 빵 코스는 시작하고 처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빵기 내부가 따뜻해지면서 넣은 재료들의 온도를 높이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렀는데 기계가 작동을 안 해서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베이킹을 할 때 물이 너무 차가우면 좀 미지근하게 만들고 버터나 계란도 미리 준비해서 찬 기운을 빼주는 것과 비슷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제가 좋아하는 빵을 빨리 만드는 기능은 재료를 넣고 시작을 누르면 반죽이 바로 시작되는 코스예요. 제빵기로 반죽을 칠 때는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데요. 빵을 빨리 만드는 코스와 차가운 물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이 빵을 빨리 만드는 코스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반죽을 시작하는 대신 재료의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 제빵기가 내부의 온도를 더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온의 물을 사용하면 반죽이 다 끝나고 반죽 온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반죽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차가운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반죽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여담이지만 제가 제빵기를 구매하려고 할 때 꼭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뚜껑을 열어놓고 반죽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빵기 속에서 재료들이 반죽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 있어도 반죽이 되는 반죽기를 사고 싶었어요. 믹싱할 때는 반죽이 물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버터나 기름 같은 유지외의 재료는 반죽이 하나로 뭉치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버터까지 넣어주면 제빵기가 반죽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반죽 치대는 소리가 나다가 조용해지면 가서 반죽을 꺼내기만 하면 돼요. 제 반죽기는 반죽을 하는데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소보로빵에 소보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가루 재료를 먼저 계량할게요. 박력분이 있으면 박력분으로 만들고 박력분이 없을 때는 오늘처럼 중력분이랑 전분가루를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아몬드 가루를 조금 섞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는데 아몬드 가루가 집에 없어서 오늘은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만들려고요. 둘 다 없을 때는 그냥 박력분으로만 만들어도 돼요. 버터와 땅콩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설탕을 넣은 다음 색깔이 살짝 뽀얗게 변할 때까지 믹싱을 할게요. 근데 오늘 제 레시피로 만들어 보시면 사먹는 소보로 빵만큼 소보로가 달지 않을 수 있어요. 설탕을 20g 정도 늘리면 더 잘 아는 맛이 나올 거예요. 계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계란을 풀어서 필요한 만큼만 넣어줄게요. 저울 위에 얹고 계란을 계량해 줄게요. 소보로를 보슬보슬하게 만들려면 원래 매트 위에 가루재료를 한번 체에 걸러서 깔아 놓은 다음에 버터 섞은 걸 넣고 손으로 섞으면서 만들어 주는데 그냥 후다닥 만들 때는 쿠키 만들듯이 스파츌라로 슬슬 섞으면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큰 덩어리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충분히 맛있어서 귀찮을 때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더워서 버터가 많이 녹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작은 조각으로 나눠줄게요. 반죽이 끝나면 반죽을 꺼내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른 볼에 옮기거나 아니면 다시 반죽 통에 넣어서 발효를 진행해요. 제빵기니까 당연히 발효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빵기는 발효 상태를 보고 발효를 끝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발효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발효는 주변 온도나 반죽 온도 또 들어가는 이스트의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빵기에서는 거의 발효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 제 제빵기는 열선이 밑에 위치해 있어서 밑부분이 너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효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8개로 나누겠습니다. 이 정도 무게로 나누면 제가 가는 빵집에서 파는 소보로 빵과 크기가 엇비슷하게 나와요. 굽는 시간을 줄여서 이 크기보다 조금 더 작게 구울 때도 있는데 만들어 보시고 크기가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15분 휴지할게요. 그 사이에 소보로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중력분을 조금 뿌린 다음 소보로를 보슬보슬하게 만들어 줄게요. 저는 소보로를 구웠을 때 크고 작은 모양이 섞여 있는 게 좋아서 너무 자잘하게 만들지는 않을게요. 조금 귀찮아도 소보로를 40g에서 50g 정도 계량한 다음에 성형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소보로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발효가 끝나면 빈 부분이 많은 경우가 있고 눈대중으로 하면 훨씬 적은 양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한 다음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소보로를 동그랗게 깔아준 다음에 조금만 옆으로 빼놓고 가스를 뺀 다음 반죽의 테두리를 가운데로 모아서 잡아주세요. 손으로 잡은 부분을 제외하고 반죽을 물에 넣었다가 빼주세요. 바로 그 다음 소보로 위에 반죽을 얹고 손에 달라붙지 말라고 옆으로 빼놓았던 소보로를 가운데 얹은 다음 손바닥 윗부분을 이용해서 꾹 힘을 줘서 눌러주세요. 약간 누른 다음 소보로가 테두리에도 고루 묻을 수 있게 원을 그리면 골고루 잘 붙더라고요. 손가락으로 누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손가락이 길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면 소보로가 가운데만 띵 붙어요. 전 그래서 손바닥으로 꼭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손바닥에 붙어있는 반죽을 살짝 동그랗게 오므려 준다는 느낌으로 떼어내서 팬닝을 하면 돼요. 2차 발효를 할게요. 지금은 소보로빵에 크랙이 보이지 않는데 발효가 되면서 아래 반죽이 팽창하면 예쁜 크랙이 생길 거예요. 2차 발효는 총 50분 걸렸습니다. 중앙에도 크랙이 살짝씩 가기 시작하면 오븐 예열을 시작해 주세요. 15분에서 한 17분 정도 구웠어요. 색깔이 살짝 진하게 나올 때까지 구워야지 소보로빵은 예쁘게 나와요. 식힌망에서 완전히 식혀줄게요. 따뜻할 때는 단맛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히 식혀서 드세요. 많이 볼 수 있는 빵인데 집에서 만들면 또 느낌이 달라요. 저는 5개는 충분히 식힌 다음에 얼려 놓으려고요. 소보로는 바삭하고 아랫빵은 부드럽고 땅콩향도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보면 스탠드 믹서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반죽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반죽기가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용해보니까 보이는 제빵기의 몇 가지 단점을 말해보고 영상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기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제빵기가 정말 많이 흔들리고 소음이 좀 있어요. 제가 보정을 하지 않고 소리와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반죽기가 흔들리면서 이 층간소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수건이나 두꺼운 발판을 깔고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는 재료가 섞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재료가 밖으로 좀 튀기 때문에 제빵기가 더러워지는데 제빵기 안은 열선과 전선 때문에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 통만 깨끗하면 반죽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고 제빵기로 빵을 굽게 되면 열선에 붙은 재료들이 타면서 좀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반죽기처럼 옆으로 넓은 모델은 반죽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신 크기가 작지 않아서 자리를 좀 차지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 그리고 소보로빵 후기도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주세요. 쉽게 만들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또 봐요.